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내일 저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애초 다음 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만 지나도, 즉 6일에도 표결할 수 있지만 안건 상정 시한인 72시간까지 최대한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압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전제 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오는 10일 진행하려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앞당겨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 기준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본회의장에 안 나올 수 없을 거란 계산입니다. 내란 세력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왕이 되려는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려는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여야 합의로 공포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제를 활용하겠다며 수사 요구안을 내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대상 수사인 만큼 최근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라 여당목 특검 추천권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이에 찬동한 국무위원과 군경 지휘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특검, 경찰 고발까지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조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한동훈 대표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입장에서 당내 친윤계와 뜻을 같이 하게 된 건데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보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탄핵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탄핵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쓴소리와 함께 민주당의 극심한 폭거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을 긋고 민주당은 각을 세웠습니다. 여러 계산 끝에 탄핵만큼은 막아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로 풀이됩니다. 탄핵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다던 당 일각의 의견도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의원은 YTN에 계엄 선포 이후 국방과 외교, 경제가 이미 골병들었는데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를 공백으로 만드는 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거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을 내주고 당은 분열했던 탄핵 트라우마가 뿌리 박혀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탄핵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란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이미 탄핵 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탄핵에 반대하는 게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국민 공감을 얻는 건 다른 문제라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당 원로들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대표 등은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 차원의 대응책 등을 놓고 원로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 탈당 또는 출당 문제, 당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대응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내고 내일로 예고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탄하고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분노 대상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6분 뒤인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계엄군 10명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지기도 전인데 계엄령 해제로 철수하기 전까지 최소 1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선 일단 자료 탈취 등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 여인영 사령관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정황도 제시되면서 왜 선관위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하는 거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 해서 알았다. 이에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물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조차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 유튜버는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건 개표기 부정 등 선관위에 부정한 표 집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야권에서도 지난 총선 결과에 불만을 품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탄핵 사유로 판단한 만큼 계엄군들의 당일 행적은 향후 전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어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인데 여당은 막가파식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 보고된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여당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인 탄핵 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오늘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오염시킨 추악한 흑역사로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야당 의원들과 집회 중인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동의하고 반대를 동의하고 탄핵 사유 없잖아!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거 알겠는데 빨리 가요! 몇 시간 오래 와가지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9명째 탄핵 발의로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은 6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던 상당수 사건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대행체제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로 모두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업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다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많은 데다 보고와 결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검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부재가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나 팀F 미정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 백현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처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성남지청 시절부터 수사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들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역할을 직무대행이 채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사건들의 지휘는 중앙지검 2, 3차장 검사가 나눠 맡을 예정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환 검사와 이정석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각각 8개월과 9개월이 걸렸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틀째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퇴근길 촛불을 든 채 3.355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이 또다시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형형색색 손팻말을 든 채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자!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 데 분노한 시민들은 이틀 연속 거리로 나섰습니다. 겨울비로 차가워진 날씨에도 퇴근길 3.355 모여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아직도 서슬퍼런 비상계엄의 충격을 잊지 못했지만 사태 초기 완전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동료 시민들처럼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던 게 국회에 바로 뛰어나가서 지켜주신 시민분들 덕분이라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끝까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으로 행진했는데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회에 앞서 서울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파업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총궐기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되면서 거리 집회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애초 지난 9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법 증거 수집 여부 등을 더 따져보겠다며 2달가량 변론을 다시 이어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회사 돈 700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시각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며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소비자 측이 졌는데 당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 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조 간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파업을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예고됐던 서울지하철 총파업에 따른 출근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가면서 오늘 새벽 순차적으로 임단협 교섭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이 어제 시작돼 평소보다 적은 열차가 운행됐지만 우려했던 출퇴근 대란은 없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 수인분당선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고 출근길 시민들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전국 교육 공무직 17만 명 가운데 6만 명이 하루 동안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향후 2차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직전 분기보다 0.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0.5%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71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대상을 확대해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안에 2천억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4%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노후 아파트 놀이터 90%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확인됐고 일부 놀이터 고무바닥에서는 납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음해성 여론조작, 이른바 역바이럴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해 수익을 챙긴 금융 유명인,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경의중앙선 열차가 멈추며 승객들이 30분 정도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 승객들은 닫힌 문을 열고 철로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저녁, 철길 위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고장나 멈춘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 수백 명이 철로를 걸어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기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2km 걸어가셔야 돼요. 승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어두운 자갈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저녁 7시 20분쯤 경의중앙선 덕소행 열차가 회기역과 중랑역 사이에서 멈춰섰습니다. 열차 안에는 사람이 가득했고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열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시면 열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입문을 개방한 고객께서는 속히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객들은 30분 정도 만에 소방대원 등의 안내를 받아 열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소방은 전류 관련 문제로 열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회기역을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까지 운행이 한때 중단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열차는 1시간 40분 동안 멈춰섰는데 코레일 측은 경의중앙선 열차의 영향으로 무궁화호와 ITX 열차 등 다른 열차도 지연됐다며 밤 9시쯤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선로에 뛰어든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원, 천안 방면 1호선 하행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이 운행 중인 열차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둔 세종 소방본부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시도와 관련된 논란을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호주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본부장 동행이 결정됐다는 게 세종 소방본부의 해명이지만 소방본부 측이 초청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7박 9일 해외 출장을 통해 호주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참관하고 주요 관광지들을 방문하려던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 외유성 논란이 일자 출발 하루 전날 취소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세종소방본부는 현지 교육기관 초청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동행이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 보낸 전자우편을 확인해보니 세종소방본부가 본부장 출장을 위해 초청장과 항공권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장의 항공료를 교육비에 첨부해주면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교육비를 확정할 때는 최종 가격에 연수생 9명의 훈련비 외에도 VIP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본부장의 출장 취소 이후에는 세종소방본부가 해당 기관에 다시 연락해 VIP 방문 취소에 따라 초대 비용이 포함됐던 교육비를 낮출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기관에서 초청장을 요구를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연수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행정의 어떤 좀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소방본부장의 출장 취소 시점도 논란입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장 소방본부장이 출장 취소를 결정하고 말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실제 출장 취소가 이루어진 당일 아침까지 준비물을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소방본부장은 오는 12일까지 연차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내일 저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에게 내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표결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민이 많았지만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혜지, 우재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태는 어떤 명분을 가져와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 논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 변함이 없어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명 중에 6명 찬성이랑 6명 중에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은 그중에 뭐 2-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도 헌재가 정상체제를 갖춘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헌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한 데 이어 곧바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김 전 장관만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 도주 등이 우려돼 먼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로 혐의를 확대한다는 게 검찰 구상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기소가 가능하단 건데 만약 대통령 수사가 내란죄까지 뻗어나가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국 혁신당과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퇴근 무렵에 두 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국수본 내에 있는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당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는데 우 본부장은 의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에 동조한 혐의자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찰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는데 이미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뒤였습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3일 계엄 사태와 그 뒤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주요 강요들을 불러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셔틀 외교가 당분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계엄이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과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今般の韓国国内の動きにつきまして、引き続き特段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事態を注視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해왔지만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방한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란 의원 연맹 회장 자격으로 이번 달 방한하려던 스가 전 총리도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나카타니 방위상도 한국 방문을 미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구심력이 떨어지면 한일 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いろんな日韓関係の改善、それが大韓民国の国益だという信念のもとに進めてきた。私どもはそういう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努力というものを損なうようなことが仮初めにもあってはならないのだ。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일 실무급 의사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점령한 반군이 파죽지세로 네 번째 도시 하마까지 점령했습니다. 반군은 이제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인구 100만의 하마 시내를 누비며 찍어 올린 영상입니다. 반군을 맞는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ايش الوضع يا ابو هريره وين نحن بوسط حماه الله اكبر والعزه لله الطاب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가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은 하마를 장악해 교도소 수감자 수백 명을 풀어줬습니다.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의 점거를 인정하며 하마에 주둔했던 부대들을 도시 밖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통치했던 하마가 반군에게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제2의 도시 알레포에 이어 하마까지 접수한 반군은 이제 수도 다마스쿠스로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أسأل الله عز وجل أن يكون فتحا لا ثأر فيه بل فتحا كله رحمة ومودة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유엔은 내전이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 once again urge all those with influence to do their part for the long-suffering people of Syria. 지난달 27일부터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반군의 기세에 시리아 정부는 물론 후원자인 러시아와 이란도 다급하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시가총액 800조 원이 넘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대표가 미국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도심의 한 거리.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새벽 6시 46분쯤 맨하튼 힐튼 호텔 앞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대표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톰슨 대표는 호텔에서 열리는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CCTV에 잡힌 영상 조사 결과 거리에서 서성이던 총격범은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톰슨 대표를 뒤에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hear the three shots. I was parking down there in the car. I hear three shots. Yeah, and then when I looked, there's a man down. 총격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근처 센트럴파크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2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온 톰슨 대표는 2021년 보험 부문 CEO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뉴욕 최대 관광지 타임스퀘어와 가까운 맨하튼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You want to feel safe around where you work. You want to feel safe on the subway. But to tell you the truth, right now in New York, I don't feel. 경찰은 범행 영상과 현장 부근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총격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괴한이 총기를 발사해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캘리포니아 오로빌에 있는 안식교 계열 학교에서 입학 상담을 마친 남성이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5살과 6살 어린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며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 주택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밤 채플힐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대피했다고 구조대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해 관련 미국 방위산업체 13곳과 경영진 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등 13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단체나 개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테무가 11월 말까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앱과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테무 홈페이지 언어 선택 메뉴에서는 베트남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만점자가 11명 나오는 등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위권의 변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쉬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낮을수록 쉬운 걸 뜻하는데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1점 하락했고 수학도 140점으로 8점 떨어졌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도 1.5% 늘어난 6.22%였습니다.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수능 만점자는 올해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명만 재학생이고 7명이 졸업생입니다. 국어 만점자는 통합수능 도입 후 가장 많은 1,055명, 수학 만점자는 지난해의 2.5배인 1,52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역대 수능과 비교해 난이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제 과정에서나 그다음에 그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난이도 관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입시업계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의대 등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과목별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대학별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 내년 수능도 올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에서 비상계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설가 한강이 오늘 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노벨위원회는 문학과 생리학, 물리, 화학, 경제 등 5개 분야 수상자 11명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벨 박물관을 찾아 소장품을 기증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상황이 복잡한 데다 한강의 소설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을 다룬 만큼 시국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 곳곳에 강수구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북에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춘천 1.9도, 청주 3.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와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충남과 남부, 제주도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